자, 볼게요. 드디어 또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차량은 저희가 뭐 대한민국 최고의 패밀리카 찾아서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굉장히 패밀리카로 부상하고 있는 이 차종들이 바로 전기차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모셔온 이 차는 대한민국의 고급차 브랜드죠. 창세기, 이 제네시스, 이 날개 제네시스에서 나온 최초의 전기차 라인 GB60을 모셔보겠습니다. 오늘 이 차는 저희 20년 지기 동생 후배 한테 저희가 그냥 밥 한 끼로 공수했습니다. 유료 광고 좀 넣어주시죠. GB70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 엔진이 들어가 있는 차죠. GV80도 내연기관, GV60 같은 경우는 전기 라인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그냥 전기차예요. 테슬라처럼. 요즘 말 많은 eGMP 플랫폼으로 만든 전기차잖아요. 그렇죠. 우리 현대기아차에서는 그 eGMP 플랫폼을 여러 군데에서 쓰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GV60이 갖고 있는 이 정체성은 분명히 확실하게 있다. 오늘 차주님은 그럼 안 나오세요? 차주님이 그 쑥스러움이 많아요. 한 가지 여쭤보긴 해야 되는데. 뭐요? 이게 사실 그 돈 시의 대명사긴 해요. 아, GV60이? 왜냐면 봐봐요. 이거 살 돈이면 테슬라 살 수 있죠. 그 가격이면 살 수 있는 차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GV60 이 트림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트림인데 이제 옵션이 지금 안 들어가 있거든요. 6,433만 원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 스탠다드 올휠 드라이브 사륜 같은 경우는 6,779만 원, 그리고 퍼포먼스, 이 퍼포먼스가 좀 인기가 많았어요. 이게 왜냐하면 제로백 0km에서 100km까지 4.0초에 주파한다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부스트 모드도 있어. 부스트 모드도 있지. 그런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사륜에 7,343만 원. 싼 차는 아니에요. 거기다 옵션 넣으면 8,000 훌쩍 넘어간대요. 넘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걸 선택했다는 건 그만큼 뭔가 매력이 있었을 거잖아. 도대체 그 매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작은 사이즈의 이 차량이 패밀리카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일단 이 차는 전기차다 보니까 제네시스는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게 크레스트 그릴이죠. 여기에 방패 모양의 그릴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그릴이 없습니다. 다만 크레스트 그릴의 흔적은 남겨져 있어요. 여기 이제 이 부분이 센서거든요. 이 센서 부분은 크레스트 그릴의 방패 모양을 형상화하는 제네시스 마크 비슷한 마크네. 이게 제네시스 마크를 갖다 박아놨네. 그리고 그릴은 이게 지금 크레스트 그릴의 모양이 있네. 그게 약간 호불호가 있었어요. 아, 이게 기존에 있었던 네. GV70, 80 라인업에서 좀 다른 디자인이잖아요. 이게. 아, 그렇죠. 여기가 어쨌거나 쇠판으로 좀 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맞나?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면 이게 더 귀엽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GB60은 그래서 조약돌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둥글둥글하고 캐릭터 라인도 굉장히 곡선의 미를 잘 살렸고, 일단 보면 이 후드, 이 본네트에서는 이게 쭉 내려오는 둥글한 느낌. 근데 그런 느낌을 더 주는 이유가 네. 옆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크램쉘이에요. 요거에 관해서 얘기가 좀 많더라고. 그게 약간 뭐라 그러지? 앞에 캐릭터를 약간 동그랗게 만드는 요소인 것 같아요. 아, 저는 이걸 촬영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어요. 형이 아까 이렇게 둥글게 귀엽다고 했잖아요. 네네. 나는 앞쪽으로 살짝 와봐요. 상어의 앞대가리가 보이잖아요. 오! 상어 코. 오! 잠깐만. 아, 그러네. 이 부분이 정확하게 진짜 상어. 그래서 둥글둥글 하면서도 날카로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네. 와, 그 생각을 못했네요. 제네시스는 요 로고는 안 건드리는 것 같아. 로고를 사실 뭐 좀 다르게 건드린다든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좀 뭐 이 느낌에 맞게 좀 축소를 할 방안도 고민했을 수 있는데, 로고는 건드리지 않는다. 이거는 명확하게 제네시스다. 제네시스의 형상은 또 여기 있죠. 두 줄. 그 다음에 이 안에 디지털 램프가 들어가 있는데, 디지털 램프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얼음 모양. 근데 이 램프에 약간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램프가 지금 5발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5발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2발이에요. 어? 2발이에요. 어떻게? 헤드라이트는 딱 2발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DRL이랑 깜빡이야. 아, 그러네. 난 근데 괜찮은데? 괜찮은데 이제 그거지. 제네시스 하면 쫙 이어진 그 헤드램프, 그리고 또 이 깜빡이 그거잖아요. 그치. 사실 이 5개 큐브 중에서 3개를 깜빡이를 쓴다는 거는 좀 그런 느낌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부분? 그렇지.
옆으로 넘어와 봤습니다. 옆으로 넘어와 보면 이 차는 일단 전장이 4515. 여기 비교 대상이 되게 좀 애매해요. 보통 요거는 많이 비교하는 게 EQA 벤츠에. 제가 봤을 때 GB60의 사이즈는 되게 그 틈새를 잘 노렸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되게 애매하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 아, 반대로 얘기하면 그럴 수 있지. 네. 일단 그리고 지금 설 PD가 강조하고 있는 라인으로 디자인을 했다. 요거 말하는 건가? 뭐요? 요거 크롬을 쭉 가다가 요거 요거 그게 일부러 의도한 거래요. 전기차다. 진짜로 전기차 네. 할 때 이게 번개 모양 있잖아요. 네. 왜냐면 이 라인이 생각해보면 GV70 할 때 이렇게 둥글게 떨어지는 그 크롬 라인 알죠? 맞아요. 이렇게 S자 들어갔던 거. 그거랑 좀 다르게 빠박 전기차라서. 그렇구나. 되게 의미 있다 그거는. 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 이게 이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저도 요렇게 돼 있는 차를 많이 써봤지만 열 때는 되게 좋아요. 닫을 때가 이렇게 닫기가 힘들게 세게 밀기가 조금 이게 손잡이에 고장 날까 봐 여기 살짝 민단 말이야. 그럼 주로 어디를 잡게 되냐면 여기를 잡게 되는데 여기가 하이글로시잖아. 그래서 지문이 남더라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플러시 방식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시소처럼 나오는 요 오토 플러시 요 손잡이는 페이스리프트가 되면 바뀌는 게 낫지 않을까. 자, 보시면 이제 또 타이어 얘기를 해야겠죠. 이 조그만 차에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휠 디자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하죠? 이건 어때요? 이건 괜찮지. 괜찮아요? 이거 나 너무 괜찮은데? 아 진짜? 여태까지 봤던 이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휠 중에서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 지인차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진짜로 난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일단은 직선이 빡빡빡빡 애매하지 않잖아. 그 G90 때는 사실 제가 야 이건 뭐지? 이렇게 이건 뭘 나타내려고 한 거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는 명확하게 대칭과 직선, 어떤 공간의 여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어서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뒤로 오면 기본적으로 쿠페형 SUV의 특징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일단 뒷 유리창 부분이 밑으로 쭉 떨어지는 게 좁아지죠. 좁아지면서 수납 공간을 상당히 많이 포기하는, 이만큼의 공간을 포기하는 대신 역동적인 디자인을 가져가는. 약간 GV70이랑 궤를 같이 하는 건가? 그렇죠. 그 리어 램프 같은 경우도 앞에 전면부와 같이 비대칭으로 끝이 살짝 올라가긴 했지만 앞모양만큼은 아닌. 근데 굉장히 좀 커뮤니티에서 의문 부호가 붙은 디자인이 하나 있잖아요. 하나 있죠. 스포일러. 리어 스포일러. 이게 지금 하이글로시 처리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멋있거든요. 이게 카본이었어도 괜찮았겠다. 그러기엔 급이 사실 리어 스포일러는 다운포스를 위한 거라 카본을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하이글로시를 처리했어요. 근데 궁금한 건 이 밑에 왜 유리가 또 있냐는 거야. 제 생각엔 얘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밋밋하지. 그래서 야 마지막에 넣었다? 뭐 하나 집어넣지 않겠냐? 아니 아무리 그래도 마지막에 레고처럼 껴넣었다? 잠깐만 이거 열어볼 수 있나? 열어볼 수 있어요. 열어봐야겠다. 만약 유리창이 한 면으로 돼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봐봐 유리창이 이게 두 개라니까. 그러네. 이게 마지막에 넣은 게 아니야. 이건 처음부터 의도가 있었던 거야.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두 줄? 장난치지 마요. 진짜로. 그런가? 그러지 않고서는 여기 예를 들어 설 PD가 지금 추정컨대 마지막에 디자인적으로 리어 스포일러 좀 하나 넣어야 되지 않겠어? 해서 레고처럼 갖다 낀 거다. 그럼 여기가 그냥 통유리였겠지. 근데 이게 지금 프레임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유리가 두 개로 들어갈 기획이었다는 거지, 디자인적으로. 제가 제네시스 그 GV60을 봤을 때 느꼈던 느낌이 뭐냐면 상당히 두껍다. 왜냐하면 우리는 운전하다가 GV60 어디를 봐요? 앞을 봐요? 옆을 봐요? 뒤를 봐요? 뒤를 봐요. 주로 뒤를 보잖아요. 그 뒤를 보면 상당히 두꺼운 디자인입니다. 이 차가 엄청나게 큰 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두꺼워요. 두꺼운 특징은 몇 가지가 있죠. 일단은 이 후드 부분에 이 부분이 굉장히 밋밋하게 쭉 떨어지면서 넓게 판이 들어가 있어요. 또 뭐냐? 여기 앞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여기서 골반이 팍 튀어나와 있어요. 골반이 팍 튀어나와 있는데 이 위아래의 공간도 굉장히 큰 거야. 그러니까 허리 사이즈에 비해서 골반이 너무 많이 발달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봤을 때는 조금 좀 묵직해 보이는데 조금 더 뒤뚱뒤뚱. 좋게 말하면 묵직해 보이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좀 둔해 둔해 보여. 보일 수가 있지. 그런데 재밌는 건
앞모습은 완전 다르다는 거죠. 이게 이 특징인 거예요. 뒤에서 봤을 때는 몰랐던 부분을 앞에서 보니까 굉장히 날렵한 어떤 스포티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그럼 한번 트렁크 열어볼까요? 열어볼까요? 전 왔는데 야 작다. 작다라는 느낌보다는 낮다. 되게 낮다. 아니 이 길이는 이 차의 크기에 비해서는 좀 평이한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낮다. 이 각도가 거의 이건 뭐 한 30도 되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높이가 있는 짐은 싣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인 건 맞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밑에 들어오면 뒤에까지 공간 많이 남아요. 아니 생각보다 공간에 관한 여유는 있어요. 문제는 높이가 안 됩니다. 폭도 사실 좀 좁다. 아니 뭐 GV60 자체가 작은 차니까. 그치, 이게 GV70보다 작은 차라는 걸 생각해야겠네요. 그치, 4515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제 독삼사 차량들 가장 작은 라인 1 시리즈, 2 시리즈, 그 다음에 GL A 클래스, B 클래스 정도는 견줄 수 있는 차기 때문에 작은 차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트렁크 용량만 따지면 X1보다도 작아요. 432리터 용량으로 지금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게 거기는 500리터대였잖아요. 컨트리맨은 520리터, X1은 510몇 리터 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확연히 작은 차량이고. 일단 보면 차량 자체는 트렁크 공간은 여러분들께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짐을 얼마나 많이 싣고 다니는지, 뒤를 폴딩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자, 차볼게요만의 실험 카메라, 저희는 언제나 동등한 조건으로 찍고 있죠. 뉴나의 바구니 카시트, 그 다음에 뉴나의 유모차. 자, 한번 동등한 조건으로 넣어보고 어느 정도 공간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협소하기는 하다. 매우 넓진 않네요. 매우 넓진 않고.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는 매우 좁다. 사실 카시트를 트렁크에 싣고 다니는 차들은 뭐 그런 경우는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똑같은 동일한 조건을 위해서 이 두 개의 어떤 물체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좁다고 느껴지겠다. 이거는 이렇게 어떻게 세우고 이렇게 넣지 않는 이상은 뒤에가 이 정도 좁다는 것은 1열과 2열의 공간감을 어느 정도 살렸기 때문인 건지 그거는 들어가 봐야겠지만 2열 뒤에 트렁크 부분에 짐을 많이 싣고 다니는 뭐 스타일이시라면 고민이 되는 부분일 것 같긴 합니다. 자, 2열에 들어왔습니다. 2열에 들어오니까 낮진 않네. 근데 낮진 않아요? 차가 낮진 않아. 형상을 봤을 때 이 차가 좀 두껍고 높은 형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맞아. 낮진 않은데 트렁크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줄어드는 형상이다 보니 2열에 탔을 때 제가 지금 키가 186인데 186의 성인 남성이 억지로 머리를 대려고 하면 다른 정도? 근데 그냥 편하게 앉으면 뭐 충분히 헤드룸은 남을 정도로 확보가 된다. 이게 만약에 속도 방지턱에 좀 세게 걸린다 하면 덜컹거리잖아요. 조금 긴장 풀고 있으면 머리가 살짝 닿을 정도? 근데 이게 리클라이닝이 꽤 많이 되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 좀 하려고 했지. 리클라이닝 보면 레버가 특이해요. 이게 보통 리클라이닝 레버가 이쪽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차량에. 여기는 이렇게 수직으로 레버가 달려 있습니다. 제가 이제 뒤로 넘기게 되면 상당히 편한데? 회장님도 회장님. 야, GV60에서 느끼는 회장님의 포스. 일단 제네시스는 확실히 기본적으로 실내에 신경을 쓰는 부분들이 이제 둥그런 부분들, 은색의 어떤 크롬, 무광 크롬 많이 집어넣는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하나 특징은 요 암레스트하고 여기 있는 암레스트하고 단차가 좀 있습니다. 비대칭이네? 네, 여기 좀 낮아요. 이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저는 상당히 싫어하죠. 이게 지금 어깨가 지금 이게 왼쪽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렇게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 구매자들은 마음이 확확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 우린 특히나 2열 중심의 리뷰이기 때문에 2열에 이런 미스가 있었다는 것은 페이스리프트가 나온다면 조금은 개선되면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는 센터에 공조기가 없어요. 대신에 B필러에 붙어 있더라고요. 여기 붙어 있네요. 네. 지금 어쨌든 간에 형이 지금 앉은 상태가 좀 편안하게 앉은 거지만 네. 주먹은 들어갈 공간이 보이지 않잖아요. 주먹은 안 들어가. 편하게 앉으면 주먹은 안 들어가고 약간 불편하게. 근데 제 생각엔 1열에 누가 한번 앉아보고 앉아보자. 해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딱 발이 이렇게 되거든요. 딱 발이 이렇게 딱 닿아요. 오케이. 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주먹 한 번 더 봐. 주먹은 2개 정도 들어가요. 저도 주먹은 2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트렁크 공간을 희생을 하면서 1열과 2열의 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한 거네. 근데 우린 중요한 게 뭐다? 우리는 중요한 게 카시트. 카시트를 꼽았을 때 어떻냐? 가보시죠. 자, 오랜만에 에이스 LX 저희 첫째가 쓰고 있는 이 카시트를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여기에 아이소픽스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로고 바로 밑에 이 브라켓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기준점을 둬서 들여보내야 된다. 야, 이거는 조금 난이도는 있다. 있어요? 네. 이게 왜냐하면 이 카시트 자체는 좌방이 밑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 카시트 브라켓이. 별로 따지면? 별로 따지면 난이도가 4개. 이제 여성분들이 카시트를 꼽거나 혹은 남성분들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꼽으면 좀 처음에 좀 힘들 수는 있어요. 오, 뭐야? 오, 이거 진짜로? 오? 이렇게 안 된다고? 브라켓의 위치 밑에 있는 이 쿠션이 엄청 방해를 하네. 요거는 제네시스 관계자 여러분들께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태까지 차볼게요가 여태까지 카시트를 꼽아본 모든 차량 중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별 5개로 바꿀 별? 5개. 로고는 여기 있는데 브라켓의 정중앙 부분은 여기에 있어요. 약간 요 정도 단차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뭐냐 하면 이게 너무 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단단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브라켓이 들어간 다음에 카시트 자체가 여기가 떠요. 자, 일단 들어갔죠. 자, 보세요. 제가 한번 유격 없애기 위해 넣어 볼게요. 그럼 여기 보이세요? 뜨는 거? 거기 뜨는구나. 공간에 있어서는 저는 최고 점수를 주고 싶어요. 하지만 아이소픽스를 꼽는 난이도에 있어서도 최고 난이도 좀 어렵다. 자, 이제 GV60을 몰고 도로 주행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차주님 나와주세요. 저는 국가유산진흥원 무용단에 있는 정송이라고 합니다. 송희 씨, 이 차 언제 구매하셨어요? 작년 5월에 차를 받았어요. 이제 한 1년 반 다 돼가는구나.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전기차 좀 붐이기도 하고 여러 차량들이 많았을 텐데 이 차를 구매하게 된 뭐 포인트가 뭘까요? 일단 제가 전 차를 10년 정도 탔는데요. 저 차를 한번 타면은 10년을 타야 되는구나가 조금 인식이 생겨가지고 제가 10년 뒤에도 탔을 때 괜찮을 차? 그걸 기업의 가치를 조금 생각했던 것 같아요. GV60만에 야, 이거는 근데 진짜 좋은 것 같다. 진짜 조용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몇 번 그런 다른 차들을 받아서 몰게 됐었는데 비교해봤을 때도 진짜 조용한 편이고 어쨌든 승차감이 전 되게 만족도가 높았어요. 이 연비 부분은 어때요? 아반떼 탈 때보다 이 연료 부분에 있어서 유지비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집이 경기도고 회사가 서울이에요. 회사가 충무로인데 그 아반떼 탈 때는 뭐 평균적으로 20만 원 후반에서 뭐 30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하면 한 달에? 네, 한 달 기준으로 했다고 하면은 지금 전기차 GV60 같은 경우는 10만 원 안쪽이에요. 절반도 안 되는구나. 한 번 안 추하면 몇 킬로 타요? 360 정도 타는 것 같아요. 그 양양을 최근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 양양 뭔가 얘네 시스템이 나를 말리지 않으면 꽉 채워서 갔다 올 수 있었을 정도? 180km 정도가 됐었거든요, 숙소까지. 아니 근데 제네시스를 몰면서 좀 이런 애프터 서비스 만족은 어때요? 예를 들어 어떤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때요? 그 부분이 너무 훌륭해서 선택을 잘했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이제 전기차가 이슈가 하필이면 제 차가 좀 몇 번 있었어요. 그 한겨울에 가장 추웠던 날이 있었는데 제 차가 조금 제가 뽑기를 잘못해서 멈춘 날이 있었는데 그랬을 때도 항상 제 위치에 다 차 데리러 오고 그리고 제가 뭐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뭐 대차 바로 보내주고 그런 서비스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주말에도 다 렌트카 해서 주시고. 혹시 집에 뭐 누가 현대 다니시거나 이런 거 아니죠? 아니에요. 제네시스의 서비스예요. 그냥. 진짜로? 네. 구매자 모두에게? 네네네. 홈투홈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여기 시스템상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고장이 나서 보내야 될 때도 그게 총 6회인가 집에서 얘를 데려가고 집으로 얘를 데려다 주는 뭐 이런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있잖아요. 혹시 공항 가보셨나요? 주차를 거기다 하고 셔틀로 데려다 주고. 와, 진짜로? 그리고 세차까지 해놓고 와, 와서 차 찾아가면 돼.
진짜 공짜로? 입국하면 대박이다. 서비스가 몇 번 있어요. 대박이다. 2열의 시승감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2열에 타보니 애가 잠을 잘 자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떤 이유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우리 정송이 씨가 강조하는 게 이제 승차감인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레일 위를 미끄러져 가는 듯한 휠베이스가 확실히 넓다 보니 휠베이스가 넓은 데서 오는 이제 안정감, 그리고 전기차가 주는 정숙성, 그다음에 진동이 없음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애태우기에 전기차가 굉장히 좋은 옵션이구나. 자, 오늘은 제 지인의 차를 부탁을 해서 제네시스의 전기차 GV60을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GV60을 길거리에서 봤을 때는 그저 작은 차 혹은 제네시스 라인의 막내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전기차가 주는 강점 그리고 의외성까지 있는 차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패밀리카를 찾아서 차볼게요는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차량들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옵니다. 자, 볼게요.